네, SF로 보는 미래의 7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SF 장르를 구성하고 있는 주제 중에서 시간여행 주제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는 SF 장르에서 주로 나타나는 서사적 특징들은 무엇이고 그 속에 어떤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지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타임머신, 타임슬립 같은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오늘 주로 다루게 될 텍스트는 마크 트웨인의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여행은 마치 우리가 공간을 여행하는 것처럼 시간도 똑같이 과거와 미래로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라서 공간을 우리가 이동해서 여행하는 것처럼 시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걸까? 이런 개념 자체, 시간여행의 개념 자체나 발상이 기원하는 것은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지만 우리가 이제 번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시간은 균질하지 않다. 시간은 균질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한다. 시간은 균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잘 살펴보면 결국 공간과 이어져 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공간과 이어져 있는 것이고 시간을 이동한다는 건 결국 공간을 이동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루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측정되나요? 그건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게 바로 하루예요. 즉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는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체가 한 바퀴 스스로 도는, 즉 자전하는 그 공간의 변화를 하루라고 하는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은요? 1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체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즉 한 바퀴 공전하는 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체가 이동하는 요 거리를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란 공간의 이동, 지구라는 공간의 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지구는 한 바퀴 도는 동시에 태양 주변에 일정한 공간으로 이동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시간여행을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제로 시간여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를 어제의 위치로 돌려야죠. 그렇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를 어제의 위치만큼 돌려야 됩니다. 지구만 돌리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지구만 도는 거 아니거든요. 태양 주변에는 뭐가 돌죠? 지구 말고도 태양계 행성들 있죠. 수성, 금성, 화성 어쩌고 하는 그 태양계 행성들도 똑같이 어제의 위치로 돌려야 돼요. 그것만 돌리면 되나요? 안 돼요. 태양계는 아시다시피 우리 은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의 위치를 다 돌려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론대로 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의 위치를 어제의 위치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한 시간여행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어제로 간다는 거 불가능하겠죠. 시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이란 곧 공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 많은 행성들의 위치를 이동시키지 않는 한 시간여행은 안 될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작가들은 4차원의 가상경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공간의 위치는 이동시키지 않으면서 그 많은 행성들의 공간의 위치는 이동시키지 않으면서 나의 위치만 이동시키는 뭔가 가상경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발상으로 보통 시간여행 서사를 만들어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여행 테마를 다룰 때 시간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즉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시간여행을 하는 방법과 타임슬립을 이용해서 시간여행을 하는 방법, 즉 타임머신 서사와 타임슬립 서사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타임머신이란 말 그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시간여행을 가능케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를 이용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간대로 이동을 해가는 형태의 여행은 보통 우리가 타임머신을 통한 시간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간여행을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이걸 우리가 타임머신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타임슬립은 의도가 없어요. 내가 시간여행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시간여행을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시간여행한 게 아니라 우연히
구덩이에 빠졌는데 시간여행을 한다라든가, 우연히 내가 전화박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시간여행을 했다라든가 라는 식으로 내 의도가 없이 시간의 어떤 홀을, 시간의 어떤 구멍을 미끄러져 들어간다 라고 하는 형태의 서사가 타임슬립입니다. 그래서 타임슬립은 특정한 장치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시간여행을 우리가 타임슬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타임머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인 장치가 있고 어떤 특정한 시공간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타임머신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는 탑승물형입니다. 즉 타고 이동하는 거죠. 타고. 뭐 전화박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우주선이 됐든 뭐가 됐든 타고 시간을 이동하는 장치를 우리가 탑승물 형태의 타임머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웰스의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소설의 표지인데요. 웰스의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타임머신은 어떻게 되냐면 의자예요. 하나의 의자예요. 의자에 앉아요. 앉으면 오른쪽에는 시간대를 조정해요. 왼쪽에는 역시 미세 시간대를 조정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조종관, 왼쪽에 있는 조종관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서 구체적인 시간의 특정한 장소로 이동해가는 그런 형태의 타고 이동하는 형태의 타임머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탑승물형 형태의 시간여행 장치, 타임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이트형이 있습니다. 게이트는 문이죠. 문이에요. 즉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해 가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른 시공간대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게이트형이고요. 이게 게이트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가 되는데,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험실에 있는 거대한 어떤 거울같이 생긴 그런 문이 있고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아예 다른 우주 공간, 다른 시간대의 우주 공간으로 통과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시간여행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게이트형은 문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시간여행이 일어나는 문 형태의 타임머신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휴대형은, 그러니까 게이트나 탑승물형은 갖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탑승물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타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걸 숨기기가 좀 어렵겠죠? 게이트형은 내가 갖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반면에 휴대형은 내가 갖고 다녀요. 시계처럼 내가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계처럼 내가 띡띡띡띡띡 어떤 특정 시간대를 누르면 내가 그 시계를 이용해 갖고 시간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는 형태의 시간여행 장치를 휴대형 타임머신이라고 하는데, 휴대용 타임머신이 나오는 영화들이 뭐 좀 있겠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나인 같은 사례를 들고 싶네요. 우리나라 드라마 나인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향을 얻어요. 6개인가 향을 얻는데 그 향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탈 거 아니에요. 그 향이 타는 시간 동안에 과거의 특정 시간대로 시간여행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치예요. 이것처럼 향같이 들고 다니면서 시간여행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휴대형 타임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신장치형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사람이 특정한 시간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주고받는 거예요. 정보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시그널 같은 드라마 보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 있는 사람과 현재에 있는 사람, 또는 과거에 있는 사람과 미래에 있는 사람이 통신장치를 이용해 갖고 정보만 주고받는 거예요. 정보만. 그러니까 영화 10월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 앞에 있는 우편함이 있어요. 그 우편함에다 편지를 넣으면 2년 전에 있는 사람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만 주고받지 사람이 이동하는 건 아닌 그런 형태의 타임머신을 우리가 통신장치형 타임머신이라고 합니다. 즉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에 있는 사람과, 즉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과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어도 이것도 일종의 의도를 가지고 시간여행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장치형 타임머신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타임머신은 구체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무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시계가 될 수도 있고, 타고 다니는 어떤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닥터 후에 나오는 것처럼 전화 부스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 게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구체적인 장치가 있고, 그 장치를 가지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특정한 시간대에 가는 것이 타임머신 형태의 시간여행 서사로 나타난다면, 타임슬립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장치가 없어요. 내가 그 장치에 또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여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히 내가
마치 어떤 홀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시간 여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슬립은 대부분의 경우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서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경우에 타임슬립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타임머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도 가지만 미래로 가는 그런 형태의 서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타임슬립은 아까 말했다시피 구체적인 장치, 즉 머신이죠. 머신 없이 우연히, 의도도 없이 우연히 시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형태의 시간 여행을 타임슬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타임슬립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임슬립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트웨인의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 이야기를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모험 소설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소설들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19세기 미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이에요. 약간 냉소적이면서 동시에 이제 약간 풍자적인 그런 어떤 말투를 쓰는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이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에서는 주인공 이름이 행크 모건. 행크 모건. 이 행크 모건이라는 사람은 무기 공장의 작업 반장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기계를 만드는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공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반장인데 우연히 일하다가 어떤 물건에 맞아요. 물건에 맞아갖고 다 기절을 한 거예요. 물건에 맞고 기절을 해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 앞에 웬 이상한 갑옷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더니 그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영구 겉으로 넌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었어? 넌 누구야? 하고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이 아서왕 궁전을 캐멀로스 모른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는 6세기 아서왕 궁전이 있는 캐멀롯이에요. 즉 아서왕의 궁전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기사한테 잡혀가지고는 아서왕 궁전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생긴 것도 이상하고 19세기 사람이니까 막 수염도 깎았겠죠. 반면에 당시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은 당연히 머리도 길고 이 중세 시대니까 영국 사람들은 머리도 길고 막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얘는 분명히 적의 첩자야. 이상한 애야. 얘는 살려주면 안 돼. 죽여야 돼. 해갖고 얘를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행크 모건이 이제 화형당할 위기에 이제 처하는데 얘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이때 아서왕 궁전에서 계기의식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화형장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를 화형시키면 나한테 이렇게 불효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더니 나를 만약 화형시키려 한다면 지금부터 너희에게 해를 뺏어버리겠다. 만약 나를 화형시키려 든다면 잠깐 동안이지만 너네들 나라에서 해를 빼앗아버리겠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점점 하늘에서 해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기의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의 그림자인가? 그 그림자에 의해서 해가 사라지는 계기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기의식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말을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위대한 마법사인가 봐. 이 사람은 정말 해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마법사인가 봐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행크 모건을 풀어주게 되고요. 행크 모건은 아서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시 아서왕 궁전에 횡행하고 있는 그런 귀족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기사들의 기괴한 문화라든가 또는 멀린 같은 마법사들의 그런 기괴한 논리들을 다 깨부시고 얘는 과학기술 문명을 가르치게 됩니다. 즉 귀족이 있고 평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평등한 시민이면서 모두가 다 특정한 기술교육,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얘가 엄청나게 많은 과학기술 교육을 시켜갖고 공장을 만들어요. 실제로 이 영국의 그 6세기 영국의 캐멀롯에서 공장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린 같은 마법사라든가 또는 그 종교가들은 얘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멀린을 찾아오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행크 모건이 만들어주는 과학기술이 너무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막 온갖 막 실제로 오토바이도 만들고 막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문명을 만들어내니까 당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 멀린을 믿지 않고 종교가들을 믿지 않으니까 이 멀린이나 종교가나 귀족들은 이 행크 모건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행크 모건이 결혼을 하거든요. 공주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를 치료하라라는 명목으로 행크 모건을 의도적으로 멀리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행크 모건이 그래서 아이를 막 치료하겠다는 이유로 멀리 떠나 있고 그동안에 멀린을 비롯한 여러 그 귀족들이 작당을 해가지고는
그 기네비아 왕비하고 랜슬롯 사이에 연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아서왕이 기네비아 왕비와 함께 이제 그 기네비아 왕비와 랜슬롯의 그 간통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역사죠. 실제로 이제 정해져 있는 아서왕의 역사니까 그 역사 그대로 아서왕이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아서왕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커모건이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옛날 자기가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기 이전에 그런 상황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장은 다 파괴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또다시 막 멀린을 찾아가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크 모건이 내가 발달시킨 이 과학기술 문명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되게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가르친 이제 몇 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어떤 성에 직거를 하는데 그곳으로 기사들이 막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 기사들과의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결국에는 행크 모건도 이제 결국 멀린에게 사로잡히죠. 그랬더니 이제 멀린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고 마법을 걸어갖고 얘가 13세기 동안 잠들도록, 즉 6세기에서 다시 19세기로 돌아가게끔 13세기 동안 잠들도록 마법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13세기 만에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늙은 행크 모건이 마크 트웨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형태의 소설이 바로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입니다. 자,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다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발달된 과학기술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알겠죠. 실제 역사에서 바뀔 수는 없거든요. 실제 역사에 따르면 아서왕은 죽어야 되고 기네비아 왕비와 랜슬롯 사이에 간통사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멀린이라고 하는 마법사가 아서왕을 도왔다라고 하는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타임슬립은 우연한 기회. 그러니까 행크 모건은 마찬가지죠. 머리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우연히 타임슬립에 빠지게 됩니다. 즉 과거의 영국으로 가게 되죠. 이것처럼 우연히 장치 없이 의도 없이 우연히 미끄러지듯이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타임슬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라고 하는 소설이 보여주듯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많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과거로 가서 과거의 사실을 바꿔버리면 특히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 바꿔버리면 현재 역사가 흔들리잖아요. 현재 역사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을 바꿈으로써 현재와 다른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 유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역사. 그래서 이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는 어떻게 보면 대체 역사 소설의 시원적인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뭔가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 형태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드라마 중에는 타임슬립 닥터진 같은 그런 드라마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청군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청군이라고 하는 영화 자체는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5년에 만든 영화니까 좀 오래됐지만 타임슬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핵무기가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핵무기를 남한과 북한이 서로 연합을 해갖고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강대국들이 이 핵무기 개발을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만들어낸 핵무기를 강대국한테 미국한테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북한군 병사들이 이 핵무기와 핵무기를 만든 과학자를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고 남한 병사들은 그 북한 병사들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때 혜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혜성이 지나가는 그 상황에 휘말리면서 얘네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1572년에 조선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1572년에 조선으로, 즉 과거로 타임슬립을 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얘네가 젊은 총각하고 만났는데 이 총각은 떡거머리 총각이에요. 이 떡거머리 총각은 계속 되게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무과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총각을 만나게 돼요. 그 총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즉 이 남북한의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 과거에 자꾸 이렇게 낙제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이 이순신 장군이 더 이상 과거에 낙제하지 않게끔 온갖 병술을 다 가르쳐줘요.
병수를 가르쳐줘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도 급제하고 동시에 여진족과의 어떤 전쟁에서 온갖 병창 기술을 가르쳐줘서 이순신 장군이 전공을 세우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역시 과거로 돌아갔죠. 과거로 가서 뭔가 교육을 해주되 절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현재 역사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역사를 바꾸는 건 안 되니까 역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이런 지식을 이전 사람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과거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임슬립 이야기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현재하고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현재의 나도 바뀔 거예요. 과거로 가서 현재의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단순하게 과거로 가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행세계 이론이 그래서 도입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평행세계 이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임 패러독스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패러독스란 시간여행 때문에 생겨나는 모순입니다. 시간여행 때문에 어떤 모순이라든가 역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타임 패러독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타임 패러독스 3가지를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부모 사례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요. 과거로 시간여행해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즉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직 만나기도 전에 내가 만약 내 아버지를 죽여버린다면 그리고 나서 내가 현재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만나기 전에 내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 나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태어날까요? 자, 이것처럼 과거로 가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부모님을 죽이게 되면 현재의 내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즉 과거의 어떤 걸 바꿈으로써 오히려 현재가 존재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현재 내가 있다면 요거는 모순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현재 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요걸 우리가 부모 사례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패러독스는 시계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의 패러독스. 요거는 시간여행 와중에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게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뭔가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시계의 패러독스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유품으로 시계를 하나 받아요. 아버지한테 유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를 차고 내가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서는 아버지한테 받은 시계를 주고 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계는 어디서 난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시계를 받은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한테 시계를 받은 게 먼저인가요? 아버지한테 내가 시계를 받지 않았으면 나는 그 시계를 아버지한테 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시간여행을 해서 아버지한테 그 시계를 주고 오지 않았으면 아버지는 그 시계를 나한테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시계를 준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시계를 준 게 먼저일까요? 즉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죠. 시간여행의 결과 갑자기 시계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 시계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시계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시계를 준 게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시간여행을 해서 아버지한테 시계를 준 게 먼저인가? 내가 아버지에게 시계를 주지 않았으면 아버지는 나한테 시계를 줄 수 없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시계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시계를 줄 수도 없어요.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이걸 시계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마지막 어머니 패러독스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저는 어머니 패러독스가 나타난 거는 그 로버트 하일라인의 소설이죠. All You Zombies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사실은 본 게 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소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머니 패러독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져서 고아로 자라난 여자애가 있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누구가 아버지가 누구지 몰라요. 자, 이런 여자애가 자라가지고 커서 사랑을 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했는데 임신을 해서는 아이를 낳고는 시간여행을 해서 또 과거로 가요. 예. 알고 보니까 내가 낳은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낳는 게 어머니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20년, 태어나자마자 그 고아로 자라난 내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서는 사랑을 해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낳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인데 이거 되게 복잡해서 예, All You Zombies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 이런 건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좀 어머니 패러독스 나오는데 좀 복잡하죠. 내가 나를 낳는 게 어머니 패러독스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낳지? 그러니까 이 All You Zombies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시면 이렇게 영화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전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고요, 어머니도 나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합해서 낳은 자식도 나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동시에 나도 되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All You Zombies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시면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내가 자라가지고 20년 전에 과거로 가서는 사랑을 하고 결국은 내가 나를 임신해서는 내가 나를 낳고 다시 나는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낳고는 현재로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나는 어린 시절에 나인 동시에 20년 후에 나이기도 한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된 그런 상황들이 타임 패러독스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임 패러독스란 시간 여행, 특히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할 경우 과거에서 어떤 걸 바꿈으로써 현재 나의 상황이나 현재의 내가 뭔가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타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런 타임 패러독스는 의외로 시간 여행을 다루는 수많은 장르에서는 빠지지 않는 모티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바꿈으로써 또는 과거의 어떤 상황을 바꿈으로써 현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현재가 고정되어 있다면 과거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모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여행이란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상상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우리가 타임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른 수많은 SF 장르들을 살펴보시면서 특히 시간여행의 흥미로운 소사들을 재밌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차 시에 걸쳐서 SF로 보는 미래라고 하는 수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SF의 개념, SF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사실은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다른 본격적인 수업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SF의 역사, 개념, 특징, 그리고 특히 왜 우리나라에서 SF라고 하는 장르가 특정 번안으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SF는 소설 장르만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소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설만의 장르는 아니고 영화나 게임 같은 그런 장르들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을 소재로 사용하거나 과학기술이 전면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서 인간이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 픽션 속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SF라고 하는 장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SF, 다양한 사이언스 픽션 장르에 대해서 좀 더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는 어떻게 하면 보다 긍정적이면서 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들을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